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왕눈애와 들눈애를 비교하면서 이건 수렴진화보다는 의태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포켓몬 생태계를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에 그 수렴진화의 개념이 개입할 것 같다는 그런 포켓몬들이 보입니다. 바로 양볼에 전기를 저장하는 포켓몬, 통칭 전기쥐 포켓몬들입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지방에서 발견됐죠. 작은 체구에 전기 타입이라는 점과 요 양볼에 이 전기를 저장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이 전기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쥐보다는 다른 동물에 유사한 포켓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게대마루는요, 고슴도치처럼 보이고요. 에몬가는 하늘다람쥐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일반 동물하고 생긴 게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렇다고 유추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그 생김새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 전기쥐들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요, 대부분 전기쥐 포켓몬은 설치목 계통과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반면 토게대마루는 상대적으로 조금 동떨어진 계통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요, 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이들의 그 양볼에 있는 그 전기 주머니가 공통 조상에서부터 물려받은 특징일까? 아니면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한 결과일까?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는 흔히 그 수렴진화라고 하면 상어와 돌고래처럼 아주 먼 계통의 생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생물학에서 이 수렴진화를 판단할 때요, 사실 더 중요한 기준은요, 단순한 계통적 거리가 아니고요, 그 특징이 공통 조상에서 유래한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어떤 특징이 공통 조상에 이미 존재했고 그것이 후손에게 이어졌다면 이는 상동성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계통에서 비슷한 선택 압력을 받아서 독립적으로 비슷한 구조가 진화했다면 이게 바로 수렴진화죠. 따라서 핵심은 전기쥐 포켓몬들의 공통 조상이 이미 양볼의 그 전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각 계통에서 비슷한 선택 압력이 반복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전기를 저장하고 또 방출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것이죠. 일단 이 토게대마루는 제외하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통 조상이 이미 전기 주머니와 관련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각 지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서로 다른 환경을 만나는데 거기서 다양한 형태로 분화했다는 그런 시나리오죠.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전기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볼의 전기 구조, 이 특징은요, 적응 방산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공통조상에서 물려받은 게 조금씩 달라진 거니까요. 두 번째로 서로 다른 포켓몬들이 각 지역에서 비슷한 선택압을 받으면서 만약에 이 전기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그런 양볼 구조를 독립적으로 진화시켰다. 이렇게 되면은요, 수렴 진화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한 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통 조상이 이미 그 양볼에 전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다면 적응 방산의 결과로 볼 수 있고요. 각 지방에서 비슷한 선택압 속에서 전기 주머니가 진화했다면 이거는 수렴 진화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토게대마루라는 이 포켓몬이 연구에 흥미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이 토게대마루를 보면 이게 고슴도치에 가깝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고슴도치에 가까운 계통이라면 우리가 흔히 보는 다른 전기쥐 포켓몬들과는 공통 조상에서 갈라진 시점이 훨씬 더 오래 전이거든요. 그리고 사는 환경이나 그 생태적 특징도 꽤 다릅니다. 그렇다면 토게대마루의 전기 주머니는 다른 전기쥐 포켓몬들과는 별개로 진화한 그런 특징의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혹시 더 오래전 공통 조상이 이미 전기 주머니와 관련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정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꼬렛이나 나옹, 모래두지 등을 비롯한 다른 수많은 포유류형 포켓몬은 왜 전기 주머니가 없냐는 거죠. 혹시 이 전기쥐 포켓몬만 이 특징을 물려받은 거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혹시 진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런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조상에 있던 기능을 수많은 종이 잃어버렸다고 보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계통에서 비슷한 선택값을 받으면서 이 능력이 독립적으로 진화했다고 보는 게 좀 더 논리적으로 더 단순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특히 이 토게대마루처럼 비교적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계통의 포켓몬까지 이 전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게대마루의 그 양볼 이 전기 주머니는요, 다른 정규지 포켓몬과는 조금 이 별개의 방식으로 발달한 특징처럼 보입니다. 토게대마루는요, 자체적으로 강한 전기를 만들어내기보다는요, 번개 등을 통해서 외부 전기를 저장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이 전기지는요, 현재 토게대마루하고 데덴네밖에 없습니다. 저장 기관은 있는데 전기 생성 기능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들은 그 강한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는 방향보다 그냥 외부 전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특화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이 전기의 원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몸 안에서 만들든 외부에서 끌어오든 결국 중요한 건 전기를 양볼에 저장한다는 점이니까요. 흥미로운 점은요, 토게대마루처럼 이 고슴도치에 가까워 보이는 포켓몬도 그렇고요. 또 다른 전기지 포켓몬들도요, 공통적으로 그 입 주변과 양볼 구조가 발달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원래 먹이를 씹거나 저장하는 데 관여했던 그 뺨 주변의 근육과 어떤 그 조직의 공간이 결과적으로 전기를 저장하기에도 유리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다른 계통에서 출발했지만요, 전기를 저장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신체 부위가 공통적으로 양볼이었던 셈이죠. 게다가요, 포식자가 이 작은 동물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노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통 머리나 이 목덜미 쪽이죠. 이때 뺨에 위치한 전기 주머니는 포식자에게 가장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트레이너들의 사랑을 받는 이 전기지 포켓몬, 왜 거의 모든 지방에 양볼의 전기를 저장하는 이 작은 포켓몬들이 등장하는 걸까요? 공통조상 때문이라고 보기에도, 완전한 수렴 진화라고 보기에도 어딘가 애매한 점은 남습니다. 그래도요, 제가 느끼기에는 수렴 진화의 특징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 전기지 포켓몬들은 그 작은 생물이 전기라는 힘을 쓸 수 있게 됐을 때 과연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그 진화적 해답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2026년 네이처 리뷰 제네틱스에 발표된 논문에서도요, 수렴 진화를 자연이 비슷한 선택 압력 속에서 반복적으로 비슷한 해답에 도달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웅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다음 포켓몬은 또 뭘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